미국 국방부가 단 하나의 이상 신호로 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괌 인근 해역에서 충격적인 레이더 신호 하나가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신형 잠수함이었죠. 이후 국방부 안에서는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일부 분석관들은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을 도입한 것이 분명하다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베테랑 분석가 한 명이 직접 한국으로 파견됐죠.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모든 편견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국방부 정보국에서 15년간 근무한 분석가 엘리사 벤틀리입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느낀 분위기부터가 달랐어요. 부서장 톰슨이 다급히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모니터에는 괌 인근 해역의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체불명의 신호가 깜빡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레이더 조작원들이 당황하며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 해군의 최첨단 레이더망이 뭔가를 놓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태평양 전체를 감시하는 우리 시스템에 사각지대는 없다고 자부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자신감을 산산조각내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기술 담당관이 다른 화면을 켰는데 분명 바다 위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지만 레이더에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위성으로는 보이는데 레이더로는 안 보인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광학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비교해봐도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한 레이더 투명화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것 같다고 말이죠. 미국도 수십 년간 연구해왔지만 실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일이 실제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한국 해군 소속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였지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뛰어넘은 기술을 개발한 걸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입한 걸까? 여러 가설들이 오가며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어요. 톰슨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벤틀리,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한국으로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감시 체계를 무력화시킨 기술. 그것도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나라에서 나온 기술이라니. 호기심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준비했어요. 한국에 대한 기존 정보들을 다시 살펴봤지만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문만 더 커졌죠.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혹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입한 건 아닐까? 여러 추측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여행이 어떤 진실을 드러낼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내부 회의가 열렸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선임 분석가 데이비스가 비웃듯 말했어요.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겠죠? 조립만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심 기술은 결국 우리 것이거나 다른 선진국에서 가져온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완성품 조립 공장 같은 거였으니까요.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핵심 기술은 다른 나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에서는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을 도입했을 가능성, 아니면 우리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 등등 말이죠.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가능성은 누구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거든요. 기껏해야 기존 기술을 조합한 정도일 겁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창의적 혁신보다는 모방과 개량에 특화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아무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상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단독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이 기술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금방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자신만만해했어요. 출발 전날 밤 집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경제 발전은 빨랐지만 여전히 기술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첨단 무기 체계는 대부분 도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회의적인 마음이 컸어요. 아마 가서 보면 별것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껏해야 기존 기술을 잘 조합한 정도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기술을 도입한 것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한국 해군 대위 윤지훈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복이 깔끔하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어요. 그가 안내한 차량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최신식이었습니다. 독일제 고급 세단이었는데 관리 상태가 완벽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본 인천의 모습도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건물들이 깔끔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공항 시설부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첨단 건물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모습도 활기차고 세련되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건너며 본 스카이라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 안에서 윤지훈 대위가 내일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였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예의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생각보다 영어도 유창했고 국제적 매너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랐습니다. 시설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수준이었거든요. 로비부터 객실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서비스 수준도 매우 높았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미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내일 일정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본 것들이 진짜일까? 정말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할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기대와 의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첫날부터 제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윤지훈 대위가 보여준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잠수함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촬영본이었죠.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모두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간대별로 촬영된 영상들을 보니 낮과 밤, 날씨에 관계없이 같은 결과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것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속 잠수함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물의 움직임으로 보아 분명히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파도의 패턴이나 물의 흐름이 명백히 무언가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실제 영상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윤 대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조작이나 편집이 전혀 없는 원본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윤 대위가 직접 확인해 보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상만으로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특수한 촬영 기법이나 착시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군항에 도착했을 때 실제 잠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잠수함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크기나 형태도 일반적인 공격형 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술자가 조작반을 건드리자 레이더 화면에서 잠수함의 신호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는 분명히 잠수함이 보였어요.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잠수함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불가능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레이더만 속인 게 아니라 전자기 신호 자체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텔스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레이더파를 흡수하거나 굴절시키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차례 테스트를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잠수함이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나 시스템으로도 탐지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적외선 센서까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자 감시 장비가 무력해지는 상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테스트해도 같은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스텔스 기술은 특정 주파수에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술은 모든 대역에서 완벽했어요. 윤 대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접촉 스텔스 기술이라고 했어요. 레이더파를 흡수하거나 굴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텔스였어요. 기술진들이 보여준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탐지가 불가능했어요. 기존 스텔스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잠수함 주변을 돌아보며 여러 각도에서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봐도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사각지대나 예외적인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온 스텔스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었으니까요. 밤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동료들이 믿을까? 아니, 저 자신도 아직 완전히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부품과 시스템이 너무나 정교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계기판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어요. 특히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매우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과는 설계 자체가 달랐어요. 특히 전력 시스템과 추진 시스템이 기존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공간 활용도 효율적이면서 승무원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선실이나 작업 공간도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소음도 현저히 낮았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의 생활 환경을 많이 고려한 것 같았어요. 윤 대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부품이 국산이라고 했어요. 핵심 부품까지 모두 자체 생산한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부터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가장 복잡한 전자 부품들까지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더군요. 정말 모든 부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윤 대위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시스템 부품들까지도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했다고 하더군요. 해외 의존도가 거의 제로라는 말이었어요.
부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마감 처리나 품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부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김 박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의 철학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온 흔적이 그분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진짜 과학자의 모습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한국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기술 원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스텔스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레이더파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기장 자체를 조작하는 기술이었어요. 물리학의 새로운 응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식 기술을 따라하지 않고 한국만의 방식을 찾았다고 하셨죠. 그 결과가 바로 이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거예요. 독창성을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전자기장을 조작해서 잠수함 주변의 전자기 환경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이더가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었어요. 수학적 계산과 물리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응용한 결과였습니다. 추진 시스템도 독특했습니다. 기존 스크류 방식이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한 추진 방식이었어요. 완전 무소음 항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음 없는 잠수함이라니 이것만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해수와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연료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초 연구부터 응용까지 모든 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진 거였어요. 김 박사님은 봉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창적인 길을 찾아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한국만의 강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면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자극한 셈이었어요.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나온 창작물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 우월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독창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걸어온 결과가 이런 놀라운 성과로 이어진 거였죠. 이제야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알 것 같았어요. 기술 강국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대위가 가족 식사에 초대해 주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윤 대위의 집은 아담하면서도 정갈했어요. 한국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분위기였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인상적이었어요. 집안 곳곳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아이의 그림 작품들도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윤 대위의 가족은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맞아주었어요. 아내분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고 딸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함이 느껴졌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아이가 부모님을 대하는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내분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한식 상차림을 보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각각의 음식에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것이 느껴졌습니다. 색깔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았어요. 특히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놀랐어요.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김치의 깊은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복잡하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도 의미 있었어요. 윤 대위 가족의 일상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아이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윤대위의 딸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동작이 정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무술의 정신력과 절제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제가 박수를 치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교감이었습니다. 윤대위가 한국 전통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나는 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 한 잔에도 정성과 예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예절 문화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이런 문화적 토양이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윤대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좋은 기술도 나온다는 윤대위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중시하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정성스럽게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 도시,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만들어낸 토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문화 속에서 놀라운 기술이 탄생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진짜 좋은 기술이 나온다는 윤대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보낸 영상 자료에 대한 반응은 예상보다 거셌어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데이비스는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동료들도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세뇌당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 단호하게 답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혹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는 거였죠. 친한국적 편향을 보인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일부 동료들은 제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이죠.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이제야 그 편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미국의 기술적 우월주의가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가 우리를 앞설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급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현혹된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현혹된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 앞에서 편견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김 박사님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봉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창적인 길을 찾아야 했다고 하셨죠. 그것이 오히려 한국만의 강점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약 속에서 피어난 창의성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기술적 고립 속에서 오히려 독창성을 키웠던 거였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스텔스 기술이었고요. 역설적이지만 고립이 혁신을 낳은 셈이었습니다. 동료들의 편견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현실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벌어진 논쟁은 격렬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월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아직도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을 도입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미국의 기술적 우월주의가 옳은 것일까? 다른 나라의 기술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 박사님의 열정, 윤 대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함까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이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감정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직접 확인한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스텔스 기술의 작동 원리, 성능 수준, 그리고 한국의 독자 개발 능력까지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부터 전략적 함의까지 모든 내용을 포함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미국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했습니다. 객관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했거든요. 회의실에서 보고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잠수함 스텔스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톰슨 부서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확실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했어요. 원천 기술부터 응용까지 모든 과정이 국산화되어 있었거든요. 데이비스가 펄쩍 뛰며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했고 핵심 부품까지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일부 참석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톰슨이 깊게 한숨을 쉬며 전략을 재검토해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술동맹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과 기술동맹을 맺자는 제안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경쟁보다 협력을 생각해야 할 때였어요. 한국과 기술동맹을요? 누군가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다는 발상 자체가 낯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 검토가 발표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낸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국방 전략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한미기술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편견보다는 사실이 더 강했습니다. 윤지훈 대위와의 후속 협의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라 그런지 공항에서부터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윤 대위의 환한 미소가 저를 맞아주었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엔 공식적인 기술 교류 논의였습니다. 양국의 기술진들이 모여 본격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일방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라 진정한 상호 협력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기술진들은 모두 전문가다웠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기술진들과 대등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였습니다. 특히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놀랐어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도 그들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미 해상 공동훈련 계획도 발표되었어요. 윤 대위가 알려주었을 때 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군사적 동맹을 넘어 기술적 동반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양국 해군이 함께 훈련하면서 서로의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텔스 기술과 미국의 전술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훈련 방식이 주목받았어요.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훈련 계획을 살펴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일방적 지원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융합을 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윤 대위가 놀라며 정말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말에 윤 대위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더 이상 숨겨둘 이유가 없었거든요. 실력은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함께 한국의 기술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인터뷰, 잠수함 개발 과정, 그리고 한국인들의 열정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말이에요. 촬영 과정에서 만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열정, 연구원들의 집중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놀라운 기술이 나올 수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였어요.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과학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 실험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한국 기술력의 원동력이었어요. 김 박사님의 마지막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시며 진심으로 만든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어요.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말이죠. 기술력과 인간의 따뜻함,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방영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편견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변화가 현실이 된 거였어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국 국방부를 뒤흔든 그 신호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성과 창의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실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기술 강국이 된 거죠.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